여러분, 2011년 10월 전 세계 서점가에는 한 권의 책이 깔립니다. 바로 스티브 잡스의 전기였죠. 애플의 창업주가 사망한 직후 발간된 이 책에는 전 세계 IT 업계를 얼어붙게 만든 섬뜩한 유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안드로이드를 파괴하기 위해 내 마지막 숨결과 애플이 가진 400억 달러의 은행 잔고를 모두 쓸 것이다. 이것은 핵전쟁이다. 잡스는 왜 이렇게까지 분노했을까요? 그의 눈에 비친 구글의 안드로이드, 그리고 그 안드로이드 진영의 선봉장 삼성전자는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담긴 아이폰을 훔쳐간 도둑이자 반드시 응징해야 할 악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21세기 기술전쟁의 판도를 바꾼 삼성과 애플의 10년 전쟁입니다. 혁신의 아이콘 애플과 패스트 팔로워의 제왕 삼성, 그리고 옴니아라는 치욕을 딛고 일어선 갤럭시의 반격 드라마. 이 거대한 전쟁 속에 숨겨진 10가지의 결정적 에피소드를 통해 스마트폰 시장의 패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있는 그 스마트폰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치열한 생존 게임의 트로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세기의 소송 전쟁, 그 막전막후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에피소드, 아이팟의 심장은 삼성이었다. 이 전쟁의 서막은 아이러니하게도 아주 훈훈한 파트너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아이팟의 심장은 삼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2005년 스티브 잡스는 한국을 방문해 이건희 회장을 만납니다. 당시 애플은 아이팟 나노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부품인 플래시 메모리가 필요했습니다. 잡스는 삼성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 메모리 공장 물량을 다 사주겠다. 대신 획기적인 가격에 달라. 삼성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두 회사는 꿀 떨어지는 밀월 관계를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애플에게 삼성은 말을 잘 듣는 부품 공급사였고 삼성에게 애플은 돈을 잘 주는 우수 고객이었습니다. 잡스는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자신의 아이팟에 심장을 공급하던 그 회사가 훗날 자신의 목을 겨누는 비수가 될 줄은 말이죠. 두 번째 에피소드, 옴니아의 굴욕. 하지만 2007년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당시 삼성은 옴니아라는 스마트폰을 내놓고 있었죠. 여기서 두 번째 에피소드, 한국인라면 누구나 아는 옴니아의 굴욕입니다. 여러분, 옴니아 기억하시나요? 윈도우 모바일 기반의 이 폰은 정말 전설이었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말이죠. 암압식 터치라서 손톱으로 꾹꾹 눌러야 했고 카카오톡 하나 보내려면 인내심 테스트를 해야 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옴니아를 부수거나 불태우는 영상이 올라왔고 옴렉이라는 치욕적인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당시 삼성 내부 분위기는 초상집 그 자체였습니다. 세계 1위 노키아도 휘청거리는데 우리가 과연 애플을 이길 수 있을까 공포감이 엄습했죠. 하지만 삼성에게는 특유의 위기 DNA가 있었습니다. 경영진은 임원들을 모아놓고 호통을 칩니다. 옴니아 같은 쓰레기는 다시 만들지 마라. 애플을 뜯어보고 분석해서 무조건 그 이상을 만들어내라. 삼성의 무서운 점은 바로 이 인정과 수정의 속도입니다. 그들은 실패를 인정하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안드로이드로 갈아탑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 프로젝트 S와 카피캣의 시작. 그리고 운명이 2010년 삼성을 구원할 구세주 갤럭시 S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 프로젝트 S와 카피캣의 시작입니다. 삼성은 사활을 걸고 만든 갤럭시 S를 출시하며 10밀리언 셀러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본 스티브 잡스는 경노했습니다. 아이콘의 모양, 하단 배열, 심지어 충전기 모양까지 아이폰과 너무 닮았기 때문입니다. 잡스는 팀 쿡에게 소리쳤습니다. 저건 카피캣이야. 당장 소송 걸어. 2011년 4월, 애플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네 번째 에피소드, 카피캣을 자인한 삼성의 132페이지 내부 문건. 이때 애플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이 네 번째 에피소드, 삼성의 132페이지 내부 문건입니다. 이 문건에는 삼성 엔지니어들이 아이폰과 갤럭시를 픽셀 단위로 비교하며 아이폰은 이렇게 부드러웠네. 우리는 왜 이렇게 끊기냐. 아이폰처럼 만들어야 한다. 라고 분석한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애플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봐라. 이거야말로 너희가 우리를 베꼈다는 자백문서 아니냐. 다섯 번째 에피소드, 둥근 모서리는 누구의 것인가? 하지만 삼성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삼성은 세계 최고의 특허 괴물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에피소드, 둥근 모서리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희대의 논쟁입니다.
법정에서 애플은 아이폰의 고유한 디자인이라며 둥근 모서리의 직사각형을 특허로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삼성 변호인단은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나오는 태블릿 장면을 증거로 틉니다. 봐라, 1968년 영화에도 둥근 모서리 태블릿이 나온다. 둥근 모서리는 자연스러운 형상이지 애플의 발명이 아니다. 이 논쟁은 전 세계인들의 밥상머리 토론 주제가 되었습니다. 야, 네모난 걸 네모라 하지 뭐라고 하냐? 라는 삼성 옹호론과 그래도 솔직히 너무 베꼈지? 라는 애플 옹호론이 팽팽하게 맞섰죠. 이 소송전은 무려 7년간 9개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6번째 에피소드, 넥스트 빅싱, 광고 캠페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삼성은 단순히 방어만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애플의 신경을 긁기 시작합니다. 6번째 에피소드, 넥스트 빅싱, 광고 캠페인입니다. 아이폰 신제품 출시일마다 애플 스토어 앞에 길게 줄을 선 애플 팬들을 대놓고 조롱하는 광고였죠. 줄 서 있는 사람들에게 삼성폰을 든 사람이 지나가며 말합니다. 그거 배터리 교체 안 되죠? 우리는 되는데. 그리고 화면에는 Next Big Thing is already here라는 문구가 뜹니다. 혁신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갤럭시에 있다는 도발이었죠. 이 광고는 미국에서 대박을 쳤고 삼성은 촌스러운 아시아 브랜드에서 애플과 맞짱 뜨는 쿨한 브랜드로 이미지를 변신하는 데 성공합니다. 7번째 에피소드, 월허거 광고. 이어서 7번째 에피소드, 벽에 붙어 사는 사람들, 일명 월허거 광고입니다. 당시 아이폰은 배터리 지속 시간이 짧아 사용자들이 공항벽 콘센트에 다닥다닥 붙어 충전하는 모습을 비꼬았습니다. 삼성 사용자는 교체형 배터리로 여유롭게 웃고 지나가죠. 애플 사용자들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른 겁니다. 이 마케팅 전쟁을 통해 삼성은 안드로이드 진영의 유일한 대장이라는 인식을 전 세계에 심어줍니다. 8번째 에피소드, 갤럭시 노트 7 폭발 사태. 하지만 삼성에게도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8번째 에피소드, 갤럭시 노트 7 폭발 사태입니다. 2016년 잘 나가던 노트 7이 잇따라 폭발하면서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이 되고 맙니다. 미국 공항 안내 방송에서 갤럭시 노트 7을 소지하신 분은 탑승할 수 없습니다. 라는 방송이 나올 때마다 삼성 임직원들의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품질 문제가 아니라 브랜드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삼성은 여기서 정면 돌파를 선택합니다. 전량 리콜, 그리고 수조 원의 손실을 감수하고 제품을 폐기합니다. 이 뼈아픈 실수는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갤럭시는 가장 안전한 폰이라는 이미지를 되찾게 됩니다. 9번째 에피소드, 밴드게이트의 악몽. 그렇다면 애플은 완벽했을까요? 9번째 에피소드, 밴드게이트의 악몽입니다. 아이폰 6가 출시되었을 때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앉으면 폰이 휘어진다는 논란이 터졌습니다. 삼성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갤럭시는 휘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광고를 내보내며 반격했죠. 이렇게 두 회사는 상대방의 실수가 터질 때마다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서로의 품질을 검증해주는 악어와 악어새 같은 관계가 되어갔습니다. 10번째 에피소드, 가장 기묘한 적과의 동침.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에피소드, 가장 기묘한 적과의 동침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폰 X의 화면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애플이 세계 최고의 화면을 찾다 보니 결국 삼성밖에 없었던 거죠. 애플이 아이폰을 한 대 팔 때마다 삼성은 약 $110를 벌어들인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팀 쿡과 이재용 회장은 법정에서는 으르렁거렸지만 비즈니스 테이블에서는 웃으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사이였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글로벌 비즈니스의 냉혹하고도 재미있는 현실입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오직 이익만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 긴 전쟁의 결과를 정리해볼까요? 2018년 두 회사는 7년간의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합니다.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비밀에 붙여졌지만 업계에서는 삼성이 애플에게 상당한 배상금을 지불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삼성이 잃은 것만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삼성은 이 소송 전쟁을 통해 카피캣이라는 오명을 썼지만 동시에 애플의 유일한 라이벌이라는 타이틀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노키아, 모토로라, 블랙베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때 삼성은 애플과 대등하게 싸우는 거인으로 성장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삼성의 고도로 계산된 노이즈 마케팅 전략이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맞으면서 큰다는 말을 가장 잘 실천한 기업인 셈이죠.
애플 역시 이 전쟁을 통해 더 단단해졌습니다. 삼성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더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승자독식 게임이 아니라 두 회사가 스마트폰 시장의 이익을 양분하는 과점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늘 삼성과 애플의 10년 전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잡스의 분노는 삼성에게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삼성을 깨우는 자극제였습니다. 옴니아의 굴욕이 없었다면 갤럭시의 영광도 없었을 겁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경쟁자는 나를 죽이려는 적이기도 하지만 나를 성장시키는 최고의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그 스마트폰 안에는 10년 동안 치고받고 싸우며 발전해온 두 거인의 피땀 눈물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다음번 폰을 바꿀 때 이 치열했던 전쟁의 역사를 한 번쯤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흥미로운 테크 전쟁 이야기를 발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